안녕하십니까. 한자어를 나누고 또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오늘은 6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어떤 한자인지, 어떤 한자어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자, 명심보감과 또 허준 선생이 만드신 동의보감입니다. 자, 명심보감이라는 책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이시던 추적이란 분이, 그러니까 예문관 대제학이라면은 이제 지금 교육부총리격인데요. 1305년에 이 책을 편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전으로부터 이제 어떤 금원이라는 건 이제 금자인데요. 금쪽 같은 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주 귀한 말과 명구, 이름 있는 구절, 전해 내려오는 아주 이름 있는 구절을 이렇게 골라서 그렇게 편찬한 책인데요. 조선시대 초학 인문 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허준 선생께서 만드신 동의보감이라는 책인데요. 동이라는 건그 우리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동국 하면은 이제 조선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 의는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동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학을 총망라해서 집대성한 책이 바로 어, 허준의 동의보감인데요. 그 임상의학 백과사전이라고도 합니다. 임상이라는 것을 이제 이마림, 침상, 침, 병상이라고 하는데요. 병상에 임해서 어, 환자를 어떤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과나 소아과, 뭐 산부인과, 외과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아주 집대성한 그런 총망라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감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감이 바로 오늘 공부할 그 한자어입니다. 자, 이 보자라는 것은 보배롭다 이런 뜻인데요. 보배라는 것이 아주 귀하고 어떤 소중한 물건을 우리가 보배라고 합니다. 보배라는 것은 이제 순 우리 고유어인데요. 이 보배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한자로서는 단 한 글자로. 자, 그러면 이 한자를 분석해 보면 왜 이것이 보배란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조개패가 보입니다.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것은 전부 조개패자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진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면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진면자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또 임금왕자라고 있는데 이걸 구술옥자라고 하죠. 구술옥에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점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술옥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장군이라는 건데요. 장군은 이제 그 질그릇 종류의 하나인데 어떤 그 액체 종류를 담기 위한 항아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이게 장군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꼭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떤 액체나 그런 걸 담아서 이쪽 주둥이로 이렇게 빼서 쓰는 그런 구조를 가진 어떤 질그릇 항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집안에 있는 어떤 그 옷과 구슬과 어떤 돈이 보배다. 즉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다. 예, 그런 뜻으로 한자로서는 단 한 글자로서 보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직접적인 뜻하고 관계없고요. 하나의 발음기호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바로 형성문자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이라는 것은 거울 감자입니다. 여기 이제 쇠금자가 들어간 것은 쇠로 만든 것이 거울이구나.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청동으로 가지고 청동 거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동의 한쪽 면을 갈아 가지고 그렇게 거울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다라는 뜻도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몇 개의 한자로 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하 신자처럼 보이는 게 사람 눈을 이렇게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갑골문에 보면은 이제 사람 눈을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글자는 이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글자는 이제 물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릇인데요. 말 그대로 그릇에 담아 놓은 물에 비친 어떤 사람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눈으로 보는 모습을 이렇게 상형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볼감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사람이 여기 사람이 눈으로 그릇 속에 물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는 모습을 바로 감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글자 자체가 보다란 뜻에서 이게 이제 거울로 처음에 사용되다가 이렇게 보다 살피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울이란 글자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쇠금자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보배로운 거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거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옷 입을 때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이 바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바로 고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울이다. 그렇게 해서 보배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거울. 그래서 명심보감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 같은 책. 이것이 바로 명심보감이죠. 그래서 책을 바로 거울로서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동의보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의학에 있어서 동국이 우리나라고 했죠. 우리나라 의학에 있어서 보배로운 거울과 같은 책이다. 자, 어떤 임상의학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임상을 할 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동의보감을 보고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분석 한자 방식으로 편찬된 속뜻사전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감 이렇게 하면 보배보 이렇게 거울감 똑같이 표현을 해놨죠. 예, 보배로운 거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emplar and handbook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보배보 또 거울감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또 추가적인 단어의 뜻을 이렇게 또 설명해 놨습니다. 본보기나 모범 온갖 일을 처리하는데 본보기가 될 만한 것들을 한데 모아였건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아주 두 개의 고전을 꼽으라면 저는 명심보감과 바로 동원보감을 꼽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감이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